그래서 한 걸음 더가 필요한 겁니다. 이 자세죠? 첫 번째 문제, 지금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문제랑 세 번째 문제가 첫 번째 문제랑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앞반 우리 월수하는 친구들이랑 험워크하는 친구들 보면 많이 틀린 것들이 요 1번하고 3번에서 많이 틀렸습니다. 사실 거기 있는 거를 구성할 때 3번은 다 틀리라 하고 내가 고민을 한 거거든. 지금 거기에 있는 이제 문제가 한 문장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문제를 내기 위해서 30분씩 드립니다. 문장 한 10개를 써. 지금 그거 갖고선 문장 10개를 막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이 10개 문장을 이렇게 합치고 저렇게 합치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해서 만든 선택지가 3번이거든. 그런데 3번도 맞히더라고. 잘하고 있는 거죠. 3번을 맞히면 잘하고 있다. 1번도 맞히면 잘하고 있다. 1번과 3번을 맞췄는데 2번과 4번을 틀렸다? 그럼 실수했다. 내가 무언가 잘못 읽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요 1번은 순서에 대한 거예요. 순서.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지금 부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채널을 통해서 보내려면 뭐를? 채널 부호화를 거친 것들을.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가 그렇지. 얘 다음에 전송이 2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런데 이 뒷부분을 볼게.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대. 전송하려면 변환해야 한대. 그러면 얘는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 이 다음이야? 아니지. 이 앞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과 2 사이여야 돼. 즉 얘가 1-1이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계속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지금 전기 신호 여기 나왔네.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은 결국 뭐로 바꾼다는 얘기인 거야? 0 또는 1로 바꾼다는 얘기인 거죠. 됐어? 그래서 0 또는 1에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선 부호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채널 부호화 그 다음에 그렇지 선 부호화 그 다음에 채널로 전송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선택지를 봅니다. 선 부호화를 통해 전기 신호로 바뀐 부호들은 문제없죠? 채널 부호화를 거쳐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어떤 게 먼저라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떤 게 먼저라는 거야? 그렇지. 지금 여기에서는 선 부호가 먼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채널 부호를 한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틀려? 그래 틀린 거야. 그럴 때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자. 지금 앞에 거는 처리가 됐으니까 요 부분은 채널로 전송된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이제 순서를 바꿔서 했다면 채널로 전송된다. 이거는 맞는 걸까 틀린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봐. 채널로 전송된다 라는 말은 맞는 걸까 틀린 걸까? 이거로 볼게요. 채널을 통해 전송을 한대. 채널을 통해서 전송한다는 얘기는 채널을 거쳐서 나간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채널을 거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채널에 가서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다시 그러면 채널로 전송한다. 전송된다.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다시 지금 여기가 1번하고 2번하고 이거 순서를 이제 원래대로 했어. 그래서 얘 다음에 이렇게 선택지가 구성이 됐다고 치자고.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야.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얘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채널을 통해 전송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일단 어디를 가야 돼?
채널로 가야지 전송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는 이미 채널이 1이고 얘가 2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널로 전송된다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렇죠. 맞는 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지금 그 표현을 이렇게 바꾼 거야.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예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앞서 봤던 집중하라고. 네. 앞서 봤던 그 비례식이랑 유사한 추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우리 문제 풀면서 내가 단어 또 찾아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찾아보셨습니까? 윤진. 윤진아, 매수가 무슨 뜻이야? 뭐라고? 사는 거. 지금 매도라고 매수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 때 엄청나게 자주 볼 단어야. 그래서 일부러 지금 여기에 갖고 왔고, 뒤에서도 매도, 매수를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 두 단어는 꼭 기억해 주시고. 좀 볼게요. 매매계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구나. 매매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표시, 팔겠다는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이거는 이제 단어로 같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지. 단어의 뜻을 통해서. 매도인은 이제 뭐랑 연결이 돼야 돼? 그렇지. 매도인은 팔겠다는 게 되는 거고, 매수는 사겠다는 사람과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력이 필요한 거야. 계속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제 매도가 파는 거고 매수가 사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독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고 있다를 또 판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 있냐면 이 표현이거든. 우리는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잘 알아,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거를 어렵게 표현한 거야. 볼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잊어야 할 의무를 지는 것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거를 쉽게 바꾸면 뭐야? 파는 사람은 물건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물건을 줬으니까는 뭘 달라고 해야 돼? 그렇지. 지금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글자를 읽을 때, 그 문장을 읽을 때 그거 자체로만 처리하지 마시고, 독해가 제대로 읽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좀 처리가 되는 것도 독해가 잘 되고 있다는 거야. 그냥 어려운 말 자체로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파는 거와 사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거와 관련돼서 본다면, 그런데 지금 이거는 매도인에 대한 설명인 거죠. 사실은 이제 여기 한 문장 지나고 두 번째 문장에 뭐가 있냐면 매수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그런데 내가 그거를 일부러 뺐어. 왜냐? 이거를 빼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 추론할 수 있거든. 뭐야?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지금 서로 반대되는 거지. 그러면 이 표현을 내가 바꿔볼게. 아니, 여러분들도 바꿀 수 있어. 한번 바꿔봐, 머릿속으로. 그러고 나는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맞지?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빼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추론에도 좀 필요한 것들. 계속해서 이제 머리를 쓰다 보면 됩니다. 우리 자전거 다들 타실 줄 아시죠? 근데 자전거는 한번 이렇게 배우고 나면 10년 있다 타도 20년 있다 타도 또 타. 물론 처음에는 조금 흔들흔들 하겠지만 금방 탑니다. 사고라는 것도 그런 거야. 처음에는 잘 안 돼. 시간과 노력을 좀 들여야 되지만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하지 말란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뻑뻑하더라도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매매계약에 따라 양 당사자 누구 말하는 거야? 그렇지. 매도인, 매수인. 서로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맞아, 틀려?
맞는 거죠. 그 없는 내용을 통해서 서로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제 추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의 논리적 사고력을 확인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느낌, 이게 보면 이제 알잖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좀 틀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고생을 많이 한 문제인 거니까. 농담이고. 맞히면 저는 보람을 느끼겠죠? 아, 내가 수업을 잘해서 얘네들이 이런 문제도 맞히는구나. 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 16세기 후반, 시대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쳐서, 여러 시대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도 이제 보면 브라해가 사람 이름인 거죠? 코페르니쿠스. 브라해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요 천문학의 장점을 인정한대. 그러면 이거는 브라해와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점이 되는 거야? 그렇지, 공통점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잘 처리해야 돼, 이 부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사가 상충을 피하고자. 상충이 무슨 뜻이야? 상충. 상충은 서로의 의견이 충돌된 것. 서로 충돌되는 것을 상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휘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충을 피하고자야. 다시. 그럼 봐봐.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다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으니까 이제 또 브라해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을 해야 돼. 장점을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충돌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장점을 인정하면 충돌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숨은 정보로는 코페르니쿠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로 어떤 관계라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피하고자라고 했으니 그러면 브라해는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모두 추구하는 거야. 다시 상충되면 뭐라는 거라고? 인정하면 충돌된대. 그렇다는 얘기는 인정하면 얘랑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 부딪힌다는 얘기는 다름인 거잖아. 그런데 그것을 피하고자 한다고 했으니까 브라해는 얘와 얘의 뭐 하는 거야? 얘와 얘의 공통점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 얘와의 공통점을 취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와의 공통점을 취하려는 입장이 브라해가 되는 거죠. 됐어? 이게 사실은 이게 처음에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고 그 앞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 시기적으로 얘가 앞선 사람이고 그 다음이고 얘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흐름에 따라 보면 얘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없어도 지금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브라해가 얘와의 공통점은 이거인 거고 얘와의 공통점은 피하려고 했던 거구나, 공통점을 추구했던 거구나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그것까지 되면 아주 좋은 거지.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결국 이거는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정보는 아니었던 거고, 얘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제 이게 되는 거지. 뭐냐면, 우주 중심에 지구가 고정.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주위를 공전. 얘는 공전. 지구주위. 그 다음에 지구 외의 행성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거가 구분이 돼야 되는 거냐면 지구, 그 다음에 달, 태양, 항성, 그리고 지구 외의 행성이 각각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한대. 그럼 이제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달, 태, 항이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요 태양의 주변을 도는 것이 행성들인 거잖아. 됐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돌고 있는 거고 얘도 이렇게 돌고 있는 거지. 문제 봅니다. 브라해는 우리 지구의 행성들이 요 부분이죠?
얘는 어떡하자고? 따로 먼저 얘 뒤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한 문장을 나눠서 처리하기로 했던 거지. 브라이언은 지구 외의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맞아, 틀려? 이게 이제 논리적 사고인 거라고. 다시.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아. 맞죠? 공전해. 그런데 달, 태양, 항성은 어때? 지구를 돌고 있는 거잖아. 다시. 그럼 얘는 지구 도는 거야, 안 도는 거야?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돌고 있는 거죠. 태양이 돌고 있는데 또 태양 주위를 누가 돌아? 이렇게 돌고 있는 거지. 행성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행성들이 또 이렇게 돌고,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지구 주변을 도는 거 안 도는 거야? 도는 거죠. 브라이언은 지구의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가 틀린 거네. 됐습니까? 제가 이 선택지를 만드는 데 30분이 걸렸어요. 이거 한 문장 만드는. 틀리는 게 정상이야.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틀리라고 만든 거지. 그 다음에 그랬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달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달리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돼? 얘네가 돌지 않는데 지금 이 선택지만 보면 공전하지 않는다? 달리라고 했으면 얘네들은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공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달리는 건너뛰어서 두 번째 문장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야. 한 번에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하지 마. 무조건 선택지는 나눠서 해, 나눠서. 네 번째 거는 어렵지 않죠? 네 번째 거 봅니다. 논증은 논증에 대한 설명이거나 크게 연역과 기납으로 나뉜다. 그럼 어떻게 머릿속에서 구조가 정리가 돼야 돼? 논증은 연역과 귀납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나눠졌으니까 연역과 기납의 공통점은 뭐야? 연역과 기납의 공통점은? 연역과 기납의 공통점 딱 그렇지. 논증이 공통점인 거지.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고. 다시 우리가 설명 대상 여러 개가 되면 무조건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더군다나 상하 강의에서는 그것이 보다 분명해지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 설명 대상이 나눠졌다는 건 뭐가 더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 차이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통점을 신경을 써야 돼. 차이점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준다고. 그런데 공통점은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공통점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보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상하 구조가 되면 무조건 위에 있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위에 있는 거 공통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죠. 계속 볼게요. 그래서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데 전제가 참이면 전제가 참, 결론이 확실히 참인 결론도 참, 민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 문장이야. 그 다음 표현 봐봐.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가 어렵게 썼어.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거래. 포함되어 것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해. 왠지 다른 말 같잖아. 다시 위에 있는 거는 확장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문장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려면 뭐 해야 돼? 확장되지 않는다가 이게 뻔한 거잖아. 이렇게 해야지. 근데 확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실제로는 뭐 있다는 거야? 이미 그 결론에 들어있다는 거지.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확인하는 것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우리 매매 계약할 때 사고 파는 거 물건 주는 거고 파는 사람 당연히 물건을 줘야 되는 거고 물건 줬으니 돈을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하자고 했던 것처럼 얘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에? 지식 확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반면이니까 이제 뭐 나와야 돼? 반면 이제 뭐 나와야 돼? 그리고 다른 거 뭐? 영역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이제 귀납 나와야죠.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 전제가 참, 이거 같은 거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네.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래. 이게 연역과의 차이가 되는 거구나. 참이어도 참이 아니구나.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얘는 얘랑 반대가 되는 거. 그래서 문제를 봅니다.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영역론, 여기까지 끊어야지.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영역론 맞아 틀려? 맞죠? 참인 거니까. 영역 논증은 귀납 논증과 달리 어떻게 귀납 논증? 건너뛰어야지. 달리라고 했으니까. 영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의 확장이 일어난다. 맞아 틀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 우리가 이제 문장을 보면서 4개를 연결해주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결국에 우리들이 주로 틀리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순서와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제 칭의를 좀 형성해주고 그것들의 관계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이제 논리적 사고와 관련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실수를 한다. 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똑같이 적용되겠어? 문단으로 넘어가도 똑같습니다. 이제 문단을 볼게요. 그럼 앞에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복습하는 거 다음 시간 과제가 되겠죠? 문단을 봅니다. 네, 문단을 보면 문단 넘기면 이제 모두 T가 나오고 또 넘기면 모두 S가 나올 거예요. 모두 T는 저의 딱 영어 수준입니다. T는 티처, S는 네, 고마워요. 저의 딱 수준. 단순하게. 그래서 지금 오늘은 모두 T에 있는 것들 한번 볼 건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시간상 3개를 다 보기는 어렵고 지금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를 볼게요. 지금 두 번째 거는 이제 구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구조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래, 요거. 설명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거나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게 쉽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구조를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얘 설명하고 나서 얘 설명해주면 쉬운 거잖아. 그럼 바로 이제 얘를 보면서 얘랑 어떤 거랑 같았지, 어떤 거랑 달랐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치사하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구조가 어렵다, 구조 파악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는 걸 예를 들어서 이 층위가 A, B, C가 있다고 해. 그럼 얘 설명하고 얘 설명하고 얘 설명하면 쉬운데 얘 설명하고 얘를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끝에 얘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를 헷갈리게 하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쓴 글은 좋은 글은 아니야. 왜? 독자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 똑같아. 청자를 고려하고 독자를 고려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글을 쓸 수 있어야 돼. 얘는 독자 배려가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쓰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또 한 가지는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으면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얘 쭉 설명해주고 얘 설명해주는 것이 우리가 내용 파악하는데 수월해. 근데 어떻게 설명해? 얘 번갈아 가면서 설명해. C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더 헷갈리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글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구조가 파악이 되잖아. 그럼 나머지 글들은 쉬운 거야. 내용이 쉽다가 아니라 읽을 때 머리가 뻑뻑해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서와 관련돼 있어. 순서. 아까 우리 순서 잡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2번하고 3번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보면 일단 지금 우리 다음 페이지 14쪽에 있는 모두 S는 과제예요. 그리고 지금 모두 T에 있는 1번도 과제입니다. 그럼 1번은 어렵지 않을 거야. 지금 2번, 3번 보고 난 다음에 1번은. 그래서 지금 우리 2번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하시 복습부터 그 문장 수준에서 먼저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 대응, 일단 대응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딱 대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수학이야. 여러분들 함수 배우죠? 함수가 딱 대응이거든. x가 어떤 수에 따라서 그 짝이 이제 y가 어떤 수가 오는 게 이게 함수인 거잖아. 그게 이제 대응입니다. 짝을 이루는 게 대응이야. 다시 이 글은 사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명제에 대응한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명제의 짝이 사태라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봐봐. 지금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대. 그럼 못못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가로를 쳐서 건너뛰어도 됩니다. 왜? 얘는 얘에 대한 설명이 아니란 얘기인 거잖아. 그런데 이게 이런 거 넣어보면 정보가 많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럼 못못이 아니라 라는 표현은 괄호를 쳐서 이제 좀 우리 머릿속에서 밀어내는 거야.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인데 사실이 될 수 있는 거래.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지금 명제에 대한 설명이 앞에 있네.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제 명제는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대응돼야 돼? 이렇게도 대응돼야지. 이게 대응이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짝 맺어주는 거. 계속 봅니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사실이 되면 그러면은 사실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점선을 표시한 건 아직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된 거야. 그럼 사태가 지금 사실이 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된 거지.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참이 된대. 그 명제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사실은 참을 보는 순간 뭐도 생각나야 돼? 그렇지, 거짓도 생각나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한 대응된다는 얘기인 거죠. 사태가 실제로 여기 나오네 이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그래서 거짓 그리고 어디야?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사실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라는 말이 나왔어. 위에서 지금 의미 있는 명제라는 이게 있었어? 없었어? 없어.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지. 그럼 의미가 있는 거래. 그럼 또 모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의미 없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붙여야 될지는 몰라. 맞죠? 근데 이제 의미 있는 명제라고 했으니까 명제 밑에 붙는데 참과 거짓과 관련돼서 붙는 거냐 아니면 그 밑에 붙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1차적으로는 이거야. 얘네들과 관련되는 거냐 아니면 얘네들 밑에 있어야 되는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돼. 마찬가지죠? 그러면 의미 있는 명제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대응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얘 명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사태에서 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 한번 설명했다가
거기에 대응되는 명제 설명했다가 또 사태 설명했다가 대응되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 밑에 어떻게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애한테 파악해야 되는 주된 목표가 되는 거예요. 볼게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 야, 너네 요거랑 구분할 수 있어? 어디 있어? 실제. 이거 실제랑 여기 있는 실제랑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차이야? 여기에 있는 실제랑 여기에 있는 실제랑 여기에 있는 실제는 이제 리얼이라는 뜻인 거고 여기에 있는 실제는 그렇지 리얼로 존재하는 것 존재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랑 구분해야 돼요.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언급해야 하면 그래서 일단 지금 의미 있는 명제는 어떻게 짝을 이루느냐?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라는 얘기인 거네. 이렇게 연결이 됐어. 그것에 대해서는 이 그저 나왔어. 확인해야지. 그거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결해야지. 대해서는 삼거짓 위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의미 있는 명제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 위치는 여기도 아니었고 여기도 아니라 어디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 지금 의미 있는 거 그 다음에 실제 대상이나 사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네. 됐어? 그래서 이 지문이 어려운 거야. 지금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해 왔다가 어떻게 정리가 다시 돼야 돼? 명제에는 의미가 있는 거, 의미가 없는 거. 다시 사태에는 얘 점선이어야 되죠?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인 것, 그렇지 않은 것.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고 이제 이게 이렇게 실제로 되는 거죠. 점선은 먼저 의미 있는 말과 참이라는 말로 추론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 의미 있는 거에 어떻게 됐던 거였어? 참, 거짓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실제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실제하거나 그런 사태는 뭐 할 수 있어? 사실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일어나면, 실제로 일어나면, 그래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사실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 이 대상에서 지금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봅니다. 명제가 되면 그것에 대해 참거짓을 따질 수 없다. 지금 이 말은 앞에서 한 말이랑 똑같은 거지. 따라서 이 부분이야. 이제 질문입니다.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대. 그러면 이 경험적 세계는 위에서 우리 밑줄 친 것 중에선 같음으로 연결될 대상이 있어. 이 경험적 세계와 같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상. 힌트는 의미 있는 것이라는 표현 때문에 얘랑 같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상? 뭐라고? 그렇죠.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가 얘랑 연결이 되는 거지. 어떻게? 여기래. 이렇게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놓쳤죠? 영상 꼭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국어는 사실 집중력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흐름을 잡고선 따라와야 이게 그렇구나가 되는 거지. 한번 흐트러지면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 처음부터?
이럴 때는 이제 몽둥이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이거는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몽둥이의 문제지. 아, 농담이에요. 저는 비폭력주의자입니다. 말만 있어. 거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상당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진짜야.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어. 혹시 너 초콜릿이나 사탕 좋아해? 얘는 부드러운 남자가 아니야. 초콜릿과 사탕을 좋아할수록 성향이 부드럽다 그랬어. 과학적으로 나왔다니까? 이것도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나옵니다. 저는 사탕하고 초콜릿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부드러운 남자니까. 아니, 너희들이 지금 내면의 모습을 못 봐서 그래. 아, 이거 갈라서 보여줄 수도 없고. 아, 딱 써 있는데 딱 가르면 부드러운 남자 이렇게 써 있어. 다시 이것만 기억해줘. 뭐냐면 지금 순서대로 설명을 해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순서를 한번 뒤집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의 시작은 대응이라는 말부터. 그래서 명제랑 사태가 짝을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중간에 설명 어떻게 바꾸는지 꼭 복습을 하시거나 영상을 보시거나. 아시겠죠? 경험도 세계는 얘랑. 그래서 문제를 본 거야. 명제는 사태의 논리적 그림에 해당하며, 여기까지. 명제는 논리적 그림, 명제는 논리적 그림에 해당하며, 맞죠? 얘 이렇게 짝이 되는 거니까.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거 뭐였어? 그렇지. 얘에 대응하는 짝은 뭐야? 얘에 대응하는 짝은? 얘에 대응하는 짝은? 의미 있는 거잖아. 다시. 경험적 대상은 뭐였어? 실지하는 대상이나 사태를 경험적 세계, 경험적 대상이 되는 거잖아. 경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얘와 대응하는 명제의 짝은 의미 있는 명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래. 지금 얘를 어떻게 연결한 거야? 이렇게 연결한 거죠. 원래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짝을 맺어야 되는 건데. 지금 위치가 다르게 짝을 맺어줬잖아. 그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렇죠. 얘는 틀린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요 2번 문제는 구조를 잡을 때, 이제 계층, 위계, 질서를 잡을 때 어려운 지문. 그럼 이건 이제 한 문단에서 이런 거잖아. 그럼 이 문단이 길어질수록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많이 어려운 글이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에서 구조가 벗어나는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이 다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분량이 적으냐 많으냐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우리 조금 시간이 오버될 수 있겠다. 요 세 번째 거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1번하고도 좀 관련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글을 내가 지금 잘 읽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가늠해 줄 수 있는 기준 하나가, 지금 이 어려운 문장을 내가 알고 있는 좀 쉬운 표현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글을 잘 읽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었던 거잖아. 지금 이 3번 그 문단과 관련해서도 뭐가 있냐면, 이 글에서 설명한 것이 무엇인지 잡아서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걸러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되면 내가 지금 글을 잘 읽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글에 나온 정보라고 해서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정보가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그럼 뭘 기억해야겠어? 당연히 문단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를 기억해야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뭐와 관련하냐면 순서와 관련해서. 요것만 설명을 할게요. 대신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푸는 걸로. 오케이? 거기 있는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야 돼. 현수? 현수 미안해. 현우. 현우, 현수.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시간 현우에게는 지금 2번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1번 문제가 과제였죠? 1번 문제가 지금 이 3번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1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할 겁니다. 봅니다.
고전압의 영향으로, 고전압의 영향으로. 그런데 이 고전압이 어디 걸렸어? 양극과 음극 사이에 걸렸네.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전자. 음극에서 나왔대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양극으로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순서, 여기 순서죠?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순서를 잡아주면 돼? 어떤 게 1이야? 고전압이 1이지. 고전압 때문에 어떻게 돼? 고전압 때문에 여기서 음극에서 방출 나오는 거죠. 2.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동한다. 3. 됐지? 이 과정에서 지금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양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의 구성요소인 거니까 기체 분자의 구성요소가 되는 거지.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그럼 결국에 얘는 이런 거네. 지금 먼저 크게 얘기해 준 거죠. 음에서 양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됐어? 그럼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지. 기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양과 다시 전자로 나눠진다는 얘기인 거네. 여기서 자기장은 이제 자기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이동하는 거리를 뭐한대? 증가시켜주고 증가시켜 주어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를 높여준다. 이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 이 자기장에 대한 정보, 이 자기장에 대한 정보는 지금 이 지문에서 핵심 정보일까 아니면 덜 핵심일까? 서진 맞아요? 왜 덜 핵심이야? 덜 핵심이라고 얘기한 거지? 왜 덜 핵심이야? 그러니까 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비슷해. 맞아. 그렇게 시작해야 돼. 그러면 네, 현수. 추가해 주세요.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게 중요한데 그 양이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음극에 있던 전자가 양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해 준 거야. 맞죠? 그러면 이 벌어지는 일과 얘가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야. 그러면 자기장이 없어도 뭐 한다는 거야? 이동하고. 맞죠? 자기장이 없어도 이동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장이 없어도 기체와 뭐 한다는 거야? 충돌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 해서 이 과정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덜 핵심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해서 핵심 정보와 덜 핵심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이 그 문단에서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어떤 거를 말하려고 하는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그게 없으면 다 기억하려고 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져.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그러려면 앞부분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어떤 거? 이동하는 거였어. 그럼 얘가 이동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느냐?
영향을 주면 중요한 거고, 주지 않으면 안 중요한 거고. 오케이? 계속 봅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 그럼 이 과정 또 뭘 말하는 거겠어? 이 과정 뭘 말하는 거야? 충돌한 거죠. 전자가 기체 분자와 충돌해서 생성된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으로 당겨져. 그럼 어디가? 음극으로 한다는 얘기지. 음극에 박히게 되어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 전자는 이리로 넘어가. 그러면 여기도 기체 분자에 모두 있어. 전자도 있으니까 여기 숨었네? 숨은 정보야. 얘도 어디로 가? 양으로 가야죠. 얘는 당연히 이제 양으로 가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양이온은 어디로? 음이온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이에 따라서 이것도 일어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 일어나는 것도 이 글에서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핵심 정보가 되는 거잖아. 왜? 전자의 이동에 따르는 연쇄 반응인 거지. 그럴 때 자기장은 이 연쇄 반응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더 잘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야. 더 잘 일어나게 해준다는 얘기는 없어도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에 따른 과정이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에 지금 딱 다 설명했는데 한 2분이면 될 것 같거든. 이거 마저서 그냥 설명하고. 그러면 요거는 한번 풀어보십시오. 요건 지금 풀어봐. 요거 여러분들이 풀고 난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볼까요? 음극은 전자를 방출하여. 맞아, 틀려? 맞죠? 지금 내가 이렇게 끊어서 판단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면서 끊어서 판단해야 돼. 문장을 끊어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양이온을, 음극은 양이온을 끌어당긴다. 맞아, 틀려? 그러니까 양이온 지금 음극 넘어가는 거 맞잖아.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야. 순서를 잡아볼게요. 순서가 아니야. 요소를 A, B, C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제일 먼저? A가 제일 먼저? 그럼 좋아. A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는? A에 따라서 분리된이네. 분리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이거? 우리 먹는 사람, 먹을 사람 차이가 뭐야? 그렇지, 시제. 과거, 현재, 미래. 분리되는? 그렇지, 과거. 과거라는 얘기는 얘와 관련이 없는 거죠. 얘가 먼저 일어나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미 양이온이 있는 거지. 그런데 지문에 따르면 양이온은 어떻게 생겨? 전자랑 부딪혀야지 생기는 거잖아. 이건 부딪히기 전에 생겼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문장 맞아, 틀려? 네, 틀린 게 되는 겁니다. 파이팅. 현우 파이팅. 네. 무슨 말이냐면
표현 하나에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따져줄 수 있는 게 국어에서 원하는 논리적 사고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단까지 쭉 봐왔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다만 지금 이 내용이 여러 개의 문단 한 편에 글에서 길어지는 것 뿐이지. 접근하는 방식, 연결하는 원리는 모두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를 내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면 아, 우리가 정말 어려운 글들을 좀 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정리할게요. 과제가 먼저 복습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1번 문제 풀어 주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드 S 이렇게 풀어 주시면 다음에 문단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문단 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했어요.